지난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에릭센을 넘어 토트넘 역대 어시스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후에 조금의 논란도 발생했는데 EPL 사이트 나무위키 기타 축구 사이트에서 손흥민과 에릭센의 어시스트 수치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의 초창기 어시스트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이트에 따라 특정 어시스트가 더해져 기록된 곳이 있어 검색에 진심인 분들 사이에서 어시스트 1위는 가짜뉴스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여러 축구 커뮤니티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군가 그들의 모든 경기를 다시 분석해 정확히 숫자를 세지 않는 이상 어느 사이트의 기록이 가장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고 여러 언론이 인용한 83개의 어시스트는 EPL 공식 사이트의 선수 스탯 항목입니다. 결국 리그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EPL 공식 스탯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현지에서 운영되는 주요 토트넘 팬사이트에서 뉴캐슬과의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가장 축하를 받은 포인트가 어시스트 1위 등극입니다. 이유는 득점력에 가장 주목받은 선수가 어시스트라는 상징성마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란 단 7명만이 거둔 엄청난 기록이 같은 날 작성되는 바람에 어시스트 기록이 조금 묻힌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손흥민이 보유한 모든 지표 중 유독 어시스트가 저평가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PL에서 어시스트의 존재감에는 득점을 넘는 존경이 더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손흥민은 19-20 시즌과 20-21 시즌 2년 연속 PL 어시스트 4위에 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PL 입성 이후 처음으로 득점 베스트 5에 오른 시즌이 20-21 시즌이었고 어시스트 베스트 5는 그 1년 전에 달성했습니다. 즉, 리그에서 거둔 스탯으로 평가할 때 득점보다 오히려 어시스트에서 먼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유독 어시스트왕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대부분의 언론에서 득점왕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부각되었고 축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득점자에게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경향 또한 분명 있습니다. 경기 전체를 보는 팬보다 하이라이트 혹은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수치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더 많고 경기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득점자를 표현하는 데는 간결한 문장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0분 경기가 한 줄 문장으로 함축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경기의 주인공이 사실은 득점자가 아닌 다른 선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손흥민이 득점을 하지 않으면 축구계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역대 어시스트왕 면면을 보면 완전히 틀린 의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PL의 어시스트왕은 14개를 기록한 프랭크 램파드였습니다. 2위는 13개를 기록한 아스널 소속의 세스크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당시에도 현재에도 드록바나 루니에 비해 저평가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램반장과 세스크를 슈퍼스타로 만든 스탯은 득점이 아니라 어시스트입니다. 2012년 맨시티는 맨유, 아스널, 첼시의 상담시대에 완전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팀에는 다비드 실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15개의 어시스트로 타이틀 획득에 성공합니다. 실바 역시 득점의 테베즈, 아게로만큼이나 마지막까지 맨시티의 아이콘으로 빛났습니다. 맨시티의 구장 앞에는 아게로와 함께 실바의 동상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득점자만 결국 남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잔뜩 초라하게 만드는 실바의 동상입니다. 2014년엔 또 다른 레전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리버풀의 스티븐 제라드는 13개로 어시스트 왕에 올랐고 득점 왕은 2위와 10골의 차이를 벌린 수아레즈였습니다.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리그 우승을 거두지 못한 게 더욱 아쉬울 이유입니다. 리버풀이란 클럽의 특수성이 있지만 팀의 절대적인 아이콘은 득점의 수아레즈가 아닌 어시스트의 제라드였습니다. 이듬해 세스크는 첼시 소속으로 드디어 어시스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2016년 아스널의 외질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임을 증명하려 했고 1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라리가 최고의 패선은 PL에서도 최고라는 레알에서 온 남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2위를 차지한 토트넘 에릭센은 13개로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질의 야성은 단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레알 출신에게 도전장을 내민 남자는 분데스리가에서 온 볼빨간 남자였습니다. 역시 자신이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라 주장할 수 있는 선수 케빈 데브라이너 시대의 개막입니다. 그는 18개의 어시스트로 2017년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해인 2018년에도 김덕배 씨는 16개로 어시스트왕 타이틀을 따냈지만 2019년엔 당시 기준 세계 최고의 윙어였던 아자르가 1위에 오르며 미드필더들의 전유물이었던 타이틀 획득에 성공합니다.
대망의 2020년 데브라이너는 20개의 어시스트로 다른 선수들을 아예 압도해버렸고 손흥민은 10개의 어시스트로 생애 처음 어시스트 4위의 위협을 달성합니다. 지난 시즌 다시 한번 어시스트 왕에 오른 데브라이너는 해당 타이틀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나열된 모든 선수들 중 저평가받은 선수는 보다시피 한 명도 없습니다. 어시스트는 단지 명예가 아니라 확실한 결과입니다. 홀란드보다 데브라이너는 절대 박한 평가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홀란드의 득점이 맨시티의 패스 덕분이란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좋은 패스를 뿌린 선수들은 여지없이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고 득점자와 동등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을 못하는 경기마다 나타나 온갖 모멸찬 말들을 일삼는 사람들, 득점만이 오직 축구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완전한 판타지입니다. 그들은 득점자가 적힌 기사만을 읽고 90분 경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존경받는 선수들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의견이 유튜브에 특히 많이 존재합니다. 제라드, 램파드, 외질, 데브라이너의 경우에는 오히려 같이 뛴 공격수들이 동료를 잘 만나 득점왕에 올랐다는 비아냥을 듣게 했을 만큼 경기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스램제는 동시대의 오웬, 루니보다 오히려 더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축구계는 언제나 득점자보다 승리를 안긴 자에게 경외심을 가져왔습니다. 펠레, 마라도나, 메시 같은 선수들은 둘 다 기록했기에 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PL 역대 어시스트왕 명단은 완전히 미드필더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유일한 이변은 윙어 아자르와 살라였습니다. 데뷔 후 미들라인에서 출발한 기억이 없는 손흥민의 어시스트 기록이 저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그는 PL의 대표적인 어시스트가 가능한 공격수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그의 파이널 패스 능력은 이번 시즌 특히 급상승했고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아쉬운 장면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가 어시스트왕 경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4위에 올랐던 시기와 비교해 현재가 시야, 원터치 패스, 무빙 스루 패스, 컷백의 정확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손흥민의 기록 중 하나는 바로 100골 100어시스트입니다. 경이로운 기록 작성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제는 그의 이름 앞에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가 의미 없이 느껴집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몇 명 없는 기록들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은퇴 후 득점만이 가득한 선수였다면 경기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 아쉬울 수 있었습니다. 아데바요르보다 앙리가 존경받은 이유는 득점 기계이면서도 더 나은 위치에 있던 동료에게 패스를 보내는 이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의 승리가 아닌 모두의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만이 품격 있는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진실을 꿰뚫는 사람은 세상에 생각보다 많고 손흥민의 기록에 숨은 이타심 또한 리그 전체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선수들은 모두가 존경받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공격수 손흥민이 상대에게 위험한 이유는 그에게 득점이란 하나의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득점이 아니라 축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